예, 그러면 이제 급여자 입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626페이지입니다. 자, 급여자 입력은 여러분들 교재 629페이지에 있는 공통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공통 사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 상민전자의 2017년 급여 지급 내역이다. 수당 등록 및 급여 자료를 입력하라. 단 프로그램상 자동 계산되는 공제 항목은 무시하고 아래 주어진 자료를 반영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메뉴는 여기 원천징수 탭에 들어가시고 회사 코드는 2200번을 하세요. 아까 2200번에서 사원 등록하셨죠? 사원 등록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급여 자료 입력 있죠? 얘를 클릭을 하세요. 자, 이 메뉴를 보면은 여기 수당 공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지급 일자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먼저 수당 공제를 눌러봐요. 여기 수당하고 공제 항목을 등록하는 메뉴인데 급여 항목들 있죠. 받는 급여 항목을 여기 수당 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급여 항목이 과세냐 비과세냐 구분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이렇게 입력된 항목들이 있잖아요. 잘 쓰는 수당 항목들이 이렇게 미리 입력이 되어 있고 거기 수당 항목 보시면은 1월에서 11월 보세요. 사학명 박찬호 김태희 그 표 있잖아요. 거기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은 이미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추가로 등록할 필요 없고 식대가 있죠. 식대도 이미 등록이 돼 있죠. 근데 가세 구분에 비과세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밑에 추가 자료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식대는 점심 식사대로서 이외의 별도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비과세 맞죠? 밥을 주면은 비과세가 아니라 가세가 돼야 되겠고 밥을 안 주면 비과세가 맞다라고 했었죠. 비과세가 맞아요. 그냥 놔두면 되겠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항목 등록이 돼 있죠. 그 밑에 그 추가 자료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상 이용하고 매월 고정비로 지급받는 것이다. 업무에 이용하는 거니까 비과세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은 요거는 이제 비과세가 맞죠. 비과세인데 생산직 근로자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 우리 사원 등록할 때 사무직으로 등록된 사원이다라고 하면은 급여자료 입력할 때 비과세가 아니라 가세로 반영이 될 거고 그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에서 여라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때는 비과세가 맞아요. 그때는 비과세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대로 놔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수당 항목이 자녀보육비가 있는데 이건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등록해야 되는데 그맨 밑에 추가 자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녀보육비는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며 박찬호는 4살 된 자녀가 있다라고 돼 있죠. 비과세 맞죠? 6세 이하 자녀. 그러면 비과세 체크하시고 수당명은 자녀보육비. 자, 유형을 내야 되는데 F2를 눌러요. 비과세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이 자녀보육비가 어떤 비과세인지 알 거 아니에요? 자, 육아수당을 클릭하세요. 육아수당 월 한도 10만원 이내 비과세 항목. 요거 맞죠? 예,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정액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세요. 시험장에서 뭐 어떻게 하라라고 나오면 그때는 입력을 하고 별 말이 없으면 무시하셔도 돼요. 어떤 거와 관련된 부분이냐면요. 생산직 근로자는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에 되잖아요. 월정액 급여 매달 정액으로 받는 그 급여를 산정할 때 들어가는 항목이냐 아니냐 그거 판단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별말 없으면은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월정액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에서 줘요. 주어진 대로 입력하면 되니까 무시. 자, 교육비 보조금. 교육비 보조금은 과세예요. 뭐 특별하게 뭐 누구한테 주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과세. 그다음 수당명은 교육비 보조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당을 딱 봤을 때 이게 가세냐 비가세냐 판단이 잘 안 쓰시면은 네, 그건 안 되는데 판단이 잘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시험에서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이 네 가지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과세예요. 그러니까 그 명칭 여하의 불문하고 그 근로 제공으로 인해서 받는 대가는 다 과세거든요. 그래서 뭐 뭐지 직책 수당, 그다음 뭐 자격증 수당, 뭐 이렇게 수당자 붙어 있는 거는 거의 다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직책 수당, 월차 수당 있잖아요. 이런 건 다 과세예요.
그리고 뭐 자녀 그 교육비 보조금 요것도 교육비 보조하는 거 있잖아요.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게 아니면은 다 과세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비과세 항목들 이외의 것들 있잖아요. 이외의 걸로 비과세 나올 수 있는 거는 육아수당 있잖아요. 요거밖에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요거밖에 안 나오고 그 외의 거는 거의 다 비과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입력 다 했죠? 확인을 눌러요. 자, 그럼 기속 1월. 자, 이거는 급여가 일한 월을 입력하는 거예요. 일한 달. 1월 달에 일한 거고 급여 지급일이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급여 지급일이 거기 첫 번째 줄 보면 문제 첫 번째 줄 보면은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라고 돼 있죠. 1월 31일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럼 박찬호의 기본급은 150만 원. 밑에 가세 부분에 금액이 자동 반영되죠. 그 다음에 식대가 15만 원. 그럼 비과세 10만 원 빠지고 나머지 5만 원은 가세로 가죠. 식대는 1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 야간 근로수당 25만 원. 예, 자녀 보육비 20만 원. 그다음 교육비 보조금 15만 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 비과세 식대 10만 원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비과세, 자녀 보육비 10만 원 비과세해서 총 비과세가 4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 4대 보험을 그 공제하고 급여가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공제 항목은 여러분들이 사원 등록에 입력한 그 4대 보험 그 기준 소득 월액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 반영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입력했잖아요. 여기 9만원, 4천원, 13,000원. 요 금액이 지금 자동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장에서는, 아니,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금액이 아니죠. 네. 무시하세요, 이거는. 예, 이거는 회사에서 실급여대로 징수하는 데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직전소득 기준으로 징수하는 데도 있는데,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뭐 얼마 하라고 주면은 그 주어진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고,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거하고 다르냐? 다를 수도 있죠. 음. 그래서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고 너무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득세. 이 급여 항목을 넣으면 소득세가 자동 반영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소득세는 자동 반영으로 하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박찬호의 소득세가 얼마예요? 문제 보세요. 그 공제 항목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노조회비가 있는데 일단 소득세 넣을게요. 소득세가 2,820원, 지방소득세 280원이죠. 공장목에 노조회비가 있죠. 그 넣어야 돼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수당공제 가셔가지고 공제 등록에다가 노조회비 하나 등록하세요. 그다음 공제소득 유형은 그냥 기타라고 하세요. 별 말이 없으면 그냥 기타로 하면 돼.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겠고 시험장에서는 소득 공제 항목을 넣었을 때 소득 유형을 뭘로 하라고 줄 거예요. 자, 확인하면은 노제비도 나오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급여를 있잖아요. 과세, 비과세 구분해서 입력을 하면은 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그 공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걸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메뉴예요. 자, 그래서 김태희 입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는 기본급이 120, 그 다음에 식대가 15만 원, 야간 근로수당이 25만 원. 자녀 보육비는 안 넣어도 되겠죠? 교육비 보조금 10만 원. 국민연금은 직접 입력하면 돼요. 그 문제에서 공장목에 국민연금 김태희는 76,500원, 건강보험은 52,02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8,770원이고 노조회비가 2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소득세가 1,500원, 지방소득세 15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달 거 이렇게 입력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거 입력해야 돼요. 1월부터 11월까지는 지금 급여가 다 이와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2월 거는 그냥 똑같으니까 2월 입력하고 28일 넣으면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하죠. 얘 누르면은 전월 데이터 다 복사해요. 또 다르게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상단에 지급일자를 눌러요. 지급일자 누르면 1월달하고 2월달에 입력된 항목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오죠. 만약 2월달 거를 똑같이 다른 달에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중 복사를 눌러볼게요. 3월부터 11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지급일자는 당월, 말일자가 31일이죠. 31일로 선택하면은 되고 복사 눌러볼게요. 이렇게 3월부터 쭉 복사가 되고 있죠. 네, 다 됐어요. 11월까지 똑같이 복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31일을 입력했는데 만약에 11월 달은 31일이 아니라 30일까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30일까지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종료 누를게요. 그 다음 12월 거. 여기 12월 거 입력해 볼게요. 지급일은 말일자. 전월 데이터 그냥 복사할게요. 자, 그 박찬호 수당 항목 보세요.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 150, 그 이외에 이제 상여네요. 상여를 받죠, 이달에. 300만원. 그 다음 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자녀 보육비, 교육비 보조금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목은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똑같죠? 그 다음에 그 공장목의 소득세가 62,340원. 지방소득세가 6,230원이에요. 김태희. 똑같고, 얘는 상여가 240. 나머지는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얘기를 안 드렸네. 얘가 야간 근로수당, 일단 이거 다 넣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 공장목은 같죠? 그 다음에 소득세가 얼마예요? 58,820원. 지방소득세가 5,880원.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12월까지 입력을 다 했는데 그 앞에 1월달 잠깐 다시 가볼까요? 자, 김태희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넣었죠? 그럼 여기에 15만원, 10만원, 식대 10만원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 25만원 비과세에서 비과세가 총 35만원이라고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알기는 비과세 한도가 얼마예요? 240만원까지죠. 직전 연도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는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다. 그러면은 그 240만원까지는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240만원 될 때까지 계속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가 12월쯤 갔더니 더 이상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안 됐죠. 10만원밖에 비과세, 식대만 비과세 돼 있잖아요. 이미 앞에서 비과세 한도만큼 다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급여자료 입력도 다 살펴봤고 그 뒤에 필수예제 볼게요. 632페이지. 자, 632페이지 필수예제 가셔가지고 거기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지민의 3월 급여 자료를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여 각 근세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하시오라고 돼 있죠. 회사 코드는 1002번으로 바꿀게요. 자,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세요. 급여가 몇 월 급여예요? 3월 급여죠? 자, 3월 급여인데 이거 넣기 전에 그 수당 공제 가셔가지고 수당 항목하고 공제 항목을 넣어야 돼요. 자, 기본급이 있죠. 그 다음에 식대가 있는데 식대는 그 밑에 봤더니 니은에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별도의 식사 및 음식물은 제공받지 않는다. 비과세 맞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맞죠? 왜냐면 디귿 가서 봤더니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업무에 이용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업무에 이용하니까 비과세 맞고 연장 근로수당 이 수당명을 좀 바꿀게요. 연장 근로수당.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육수당 있죠. 보육수당은 그 밑에 미음 봤더니 보육수당은 사원의 출산이나 6대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비과세 체크하시고 수당명은 보육수당. 그 다음에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거는 수당명이 육아수당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문제에 있는 수당 항목은 다 등록을 했어요. 문제 없는 것들 있죠. 문제 없는 것들은 이 사용 여부에 부라고 체크를 하셔도 되고 부면 안 뜨겠죠. 사용하면 여라고 체크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표시 여부 체크하면은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자, 공장목은 뭐 기본적으로 등록된 것만 해도 되겠죠. 그밖에 없죠. 문제에서 확인. 자, 그러면 급여 지급일이 언제냐? 3월 31일이죠. 이 경자가 있는데 이 경자가 기본급이 300이죠. 그 다음에 식대가 20이죠. 하면 여기 비과세 10만원 자동 반영되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그 다음에 상여가 5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국민연금이 9만원, 건강보험이 4만원. 하면 소득세가 자동 반영이 되죠. 자, 그 다음 이연주. 문제에서 지금 소득세는 자동 반영되는 금액으로 하라고 돼 있죠. 이연주는 기본급이 120.
식대가 10만원.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이 50만원. 그 다음에 보육수당이 10만원. 그 다음에 상여가 100만원. 국민연금이 4만원. 건강보험이 18,000원. 고용보험은 14,300원이고 소득세는 없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닫고 나오면 자동 저장돼요. 자,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전선의 이대길 사원의 수당 등록을 하고 4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회사 코드는 1003번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 사원 등록이 아니라 급여 자료 입력해야 되겠네. 예, 급여 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자, 수당 공제 가셔가지고 기본급은 등록돼 있죠. 그다음 출산보육 수당이 있는데 그 기억에 이대길은 직장 내 맞벌이 부부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 비과세죠. 그 다음에 출산보육 수당, F2 누르고 육아수당. 6세의 자녀가 있으니까 비과세 맞죠? 자가운전 보조금 봤더니 니은에 단 자가운전 보조금은 업무 목적 외에 출퇴근용으로 지급한다. 그럼 비과세 안 돼요. 업무용으로 써야지 비과세예요. 그러면은 이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항목이 등록이 돼 있죠. 요거는 사용 여부에 불하고 체크하세요. 사용 안 하겠죠.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하나 더 등록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대 봤더니 디귿 보세요. 디귿에 회사의 직원은 모두 구내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그럼 과세죠. 밥을 주면은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썼죠. 그럼 비과세 식대의 사용 여부에 불하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과세 식대 안에 등록해야 돼요. 식대. 자, 그 다음에 관리수당. 이건 과세죠. 관리수당. 수당자 붙은 거는 거의 다 과세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수당 등록 다 했고, 그 다음 공제항목은 뭐 기존에 등록된 걸로 하면 되겠죠? 확인. 자, 몇 월 급여예요? 4월 급여. 지급을 언제 했어요? 30일 날. 기본급이 얼마예요? 200만 원. 그 다음에 출산보육수당이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30만 원. 식대가 20만 원. 관리수당이 30만 원. 국민연금이 9만 원. 건강보험료가 5만 8천 원. 이렇게 입력하면은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근데 입력하는데 입력했을 때 요 소득세하고 요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요 금액이 조금 달라요. 다른 거는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금액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입력만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 해볼게요. 3번 다음은 주 상면의 사무직 사원 노기철의 5월분 급여 자료이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을 한 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회사 코드 1004번으로 들어가요. 급여 자료 입력 가시고 자, 5월이죠. 5월. 예. 아, 수당 공제부터 먼저 눌러야 되겠네. 자, 기본급 했고 직책 수당 돼 있고 식대 보조금. 예, 식대 보조금은 그 밑에 위에 보세요. 수당 등록 자료에 회사는 매월 10만 원씩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야간 근무 시에는 별도로 음식물을 제공받는다. 야식은 돼요. 네, 중식 때만 중식을 지급하면 안 되는데 야식, 야근 시키는데 밥도 안 먹여요. 당연히 먹이면서 밥 식사 제공해야 되겠죠. 야식은 야식은 상관없어요. 비과세 받는데.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회사는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본인 차량을 소유한 종업원에게는 매월 20만 원씩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과세 맞죠? 네 번째 6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보육비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등록해야 되겠네. 비과세 자녀 보육비 F2 누르시고 육아수당.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교육비 보조금 있죠? 얘는 과세예요. 교육비 보조금. 자, 그 다음에 그 공제항목에 가불금이 있어요. 가불금.
대출이죠. 2번 체크하면 돼요. 빌린 거니까, 빌려준 거니까. 확인. 자, 그 다음 지급일이 언제냐면요. 31일이죠. 자, 그럼 기본급이 250만 원. 그 다음에 직책수당이 50만 원. 그 다음에 식대보조금. 명칭을 좀 바꿀게요. 식대보조금이라고. 식대보조금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그 다음 자녀 보육비 10만 원. 교육비 보조금 30만 원. 국민연금이 148500. 건강보험이 87940. 고용보험이 21450. 장교양보험료 반영됐죠? 가불금 4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여자료 입력도 모두 살펴봤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거기 637페이지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갈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천징수한 게 있잖아요. 그 원천징수한 게 있으면은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민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세금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이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예요. 자, 회사 코드를 2200번으로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639페이지 보세요. 자, 639페이지 보시면은 페이지 629페이지에 급여 업무 공통 사례 2에서 입력한 급여 자료를 토대로 다음에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번 주 상민전자의 1월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기석이 1월달 급여죠. 지급을 언제 했어요? 1월달에 지급하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죠. 어디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진 거냐면요.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한 메뉴가 자동으로 불러온 거예요. 자, 1월달 급여를 봤더니 박찬하고 김태희 합해가지고 총 얼마가 나가냐면요. 지급 총액이 425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공제되는 금액이 소득세가 총 얼마였어요? 4,320만 원이죠. 자, 그러면 425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 얼마 띄고 나갔어요? 4,320원을 띄고 나갔잖아요. 요거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는 서식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보면은 두 명에 대해서 총 지급액 385만 원이고 세금이 4,320원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 보면은 총 지급액이 좀 다르죠. 여기 보면은 지급 총액이 425만 원이잖아요.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들어가는 지급 총액은 뭘 뺀 거냐면요.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제출 비과세가 있고 미제출 비과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미제출 비과세 40만 원 있잖아요. 요거 빼면은 425만 원에서 미제출 비과세 40만 원 빼면은 제출되는 거는 얼마나치예요? 385만 원치가 제출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급여를 지급할 때 어떤 걸 지급했느냐를 알려줘야 되는데 세무서에게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연말정산할 때 그 다음 년도 2월 달에 알려주는데 그때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제출 비과세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식대나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요거는 제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미제출 비과세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꼭 제출해야 되는 비과세 항목은 자녀보육비 있잖아요. 자녀보육비는 제출해야 되는 비과세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잠깐 다시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항목이고 미제출 비과세. 그 다음에 여기 야간근로수당 있죠? 야간근로수당하고 그 다음에 자녀보육비 비과세 있죠? 1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거. 요거는 제출해야 되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비과세 항목 중에서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굳이 제출 안 해도 돼요. 세무서에다가 안 알려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야간근로수당이나 육아수당은 세무서에 알려줘야 되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거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 들어가는 이 총 지급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제출 비과세 항목들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빠진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냥 자동 반영되는 금액으로 하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개인한테 소득 지급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고, 그다음 퇴직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 이자, 배당, 뭐 그 외 소득들이 있잖아요. 개인한테 돈을 줄 때는 세금 띄워주잖아요. 그 세금을 어떻게 띄워줬는지에 대한 내역을, 예, 그 내역을 알려주는 신고서가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지금 이 사례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세금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두 명에 대해서 385만 원 지급하면서 비과세 빼고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뺀 금액에 대해서 네, 4,320원을 띄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는 신고서다라는 거.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자동 반영하는 것보다는 직접 입력하는 문제가 더 잘 나와요. 자, 그다음 요구사항 2 볼게요. 요구사항 2 보시면은 주식회사 상민전자의 3월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우리가 3월 급여 자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이 자동 반영이 될 거예요. 기속이 3월, 지급이 3월이죠. 그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에 금액이 자동 반영되죠. 두 명이고 지급액이 385만 원, 세금은 4,320원 띄워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갈로에 전월 미환급세액 7,000원이 있다라고 됐죠. 전월에 환급받지 못한 거는 여기 전월 미환급란에 넣으면 돼요. 그냥 7,000원 넣으면은 4,320원 낼 게 있었죠. 그럼 그 까고 차월로 2월 되는 환급세액이 2,680원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그럼 2월 달에 어떤 사원에 대해서 사원이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할게요. 그 사원 연말정산했더니 총 급여가 3천만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환급세액 7,000원 나왔다라고 할게요. 결정세액이 15만 4천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6만 1천원이 있어서 환급세액이 7,000원 나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2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 명이고 총 지급액 3천, 환급세액이 7,000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게요. 이거는 없었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얼마예요? 7,000원이죠. 7,000원. 자,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7,000원인데 여기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납부금액에다 마이너스 7,000원.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럼 여기 보면 15번에 일반 환급이라고 뜨죠. 그래서 차월로 2월 된 환급세액이 얼마더라고 떠요? 7,000원이라고 떠죠. 자, 이렇게 그 연말정산 등을 해서 환급세액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환급세액은 다음 달에 이월시켜서 다음 달에 낼 세금에서 까제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달에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환급 신청하면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환급세액 7,000원을 다음 달로 이월시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근데 이 가정은 몰라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자, 환급세액 7,000원이 차월로 2월이 됐죠. 그러면 차월로 가잖아요. 차월로 가면은 네. 가가지고 여기 전월 미환급란 전월 미환급란에 아까 얼마가 있었어요? 7,000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차월로 2월 되는 거는 당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월 미환급세액이잖아요. 요게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아까 자동이 반영 안 된 거는 그 입력이 뭐 좀 잘못 입력이 그 연말정산이 쭉 이어져서 입력이 돼 있어야지 이게 자동 반영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다시 볼까? 자, 다시 볼게요. 3월달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월 미환급 있잖아요.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수기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은 전월 미환급세액 7,000원 있죠? 그러면은 이번 달 낼 세금 얼마예요? 4,320원 까고 나면은 차월로 2월 된 환급세액이 얼마라고 나와요? 2,680원 이렇게 나오죠. 전월에 미환급된 게 7,000원, 당월에 내야 될 세금 4,320원. 요 까고 나면은 차월로 2월 된 환급세액은 2,68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세액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력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요 칸에다 입력만 하면 끝이에요. 여기 입력하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뒤에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와 관련된 필수예제 풀어볼게요. 교재 640페이지 펴세요. 자, 필수예제인데 다음 자료를 보고 당사의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를 작성하라.
이 당사에 대한 백업 파일, 백업 파일을 제가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빈 걸로. 빈 회사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냥 저는 1000번 회사에 들어갈게요. 1000번이 없나? 1001번에 들어가 볼까 저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가셔가지고 거기 당월이 5월이죠. 기속 5월, 지급 5월. 자, 1번에 당월 정규 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이죠. 상용직 근로자이고 몇 명이에요? 4명이네. 자, 총 지급액이 얼마예요? 그 기본급, 상여, 식대가 있는데 이 총 지급액에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제외예요. 시험에 한번 나온 문제인데 그건 좀 외워두세요. 여기 총 지급액란에 들어갈 때 총 지급액란에 급여 총액이 들어가잖아요.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제외다. 그럼 기본급하고 상여만 넣으면 되겠죠? 얼마가 돼요? 1020만 원. 소득세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72,000원이죠. 여러분들 이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는 국세를 신고하는 서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입력해야 될 거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기본급하고 상여 입력하고 총 지급액란에 그 다음에 그 식대는 입력하지 말고 그리고 근로소득세 72,000원 합계 있죠. 합계를 입력하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당월 공장 1원 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이 있는데 1원 근로자 지급 내역이 3명이죠. 1원 근로에 3명 넣고 그 다음 총 지급한 금액이 250만 원이죠. 250만 원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3,500원 띄고 나갔죠.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고 그다음 하단에 3번에 기타 사항 봤더니 당사는 당월분 급여를 당월 말일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기속하고 이게 지급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는 무조건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가 돼요. 5월달 급여를 6월달에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그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월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니까 네, 그냥 5월 제가 이렇게 입력한 거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는 매월별 원천징수 세액 납부 대상 사업자이다. 큰 의미 없고 전월복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상의 차월, 2월 환급세액은 17,500원, 지방소득세 1,750원이었으며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일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여기 왼쪽 하단에 전원 미환급란에 17,500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지방소득세는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국세, 소득세가 국세거든요. 국세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